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주제는요, 조국 신당 얘기입니다. 무서운 상승세 조국 신당, 쪼그라드는 이낙연 신당.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진행 과정을 보면은요, 조국 신당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반면 이낙연 신당은 쪼그라들었죠. 3%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득표율이 3%에 미치지 못하면은요, 비례대표 의원직을 받지 못합니다. 3%를 넘느냐 아니냐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낙연 신당 한때 이준석과 함께 10% 지지율을 노리고 있었는데 10%는커녕 이제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이낙연은 지금 한석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 아쉬운 한석을 어떻게든 메꾸기 위해서 지금 이낙연이 어떻게 한다? 광주에 출마한답니다. 이낙연이 광주에 출마한다고 하네요. 급했다. 그죠? 웬만해가지고 출마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출마하겠다는 거 보니까 급했던 모양이에요. 3월 3일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자, 조국 신당, 이낙연 신당에 비해서 무려 한 달 이상 늦게 출범했지만 오히려 더 막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신나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제가 준비한 네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무서운 상승세 조국 신당, 쪼그라드는 이낙연 신당. 최근에 발표된 한 여론조사입니다. 조국 신당 무려 16.2%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어디에 하겠느냐? 자, 국민의힘 이쪽에 40%, 민주당 25%, 그 다음에 조국 신당 16%, 새로운 미래 3.4%, 이준석 신당, 개혁 신당은 몇 퍼센트? 5.4%, 정의당은 1%. 정의당은 이번에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미래, 소위 말해서 이낙연 신당은 아슬아슬한 상황, 한석을 얻을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조국 신당은 16.2%로 지금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국 신당과 민주당의 신당의 표를 합치면은 국힘당의 표를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까지는 뒤처지는 수준, 약간 뒤처졌는데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여론조사를 누가 했다? 소위 말하는 극우 매체에서 했어요. 극우 매체. 더 퍼블릭이라는 극우 매체. 더 퍼블릭이라는 매체가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인데, 그 듣보잡 매체인데 그게 되게 극우 매체예요. 스카이 데일리인가 하고 더 퍼블릭 이거 하고 보니까 내용이 정말 어디 하수구 구멍에나 처박혀야 될 만한 그런 이상한 극우들의 선동지를 기사인 양 쓰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또라이 같은 놈들이에요. 자, 그런 극우 매체입니다. 극우 매체에서 조사를 한 거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극우 매체니까 소위 말해서 이른바 보수층에 대한 과다 포집이 진행됐을 겁니다. 보수층이 많이 포집된 상태에서도 이 정도가 나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실제 여론조사를 실제 투표에 가면은 더 많은 지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어쨌든 지금 조국 신당
점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정말 눈부실 지경이에요. 당 이름이 조국신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될 거라고 하죠. 조국신당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한다니까 선관위에서 안에 혁을 넣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됐어요. 자, 3월 3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일산 킨텍스 연다 그래요. 재밌죠? 3년은 너무 길다.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라고 했는데 3월 3일 날 창당을 한대. 어우, 333이네. 잘 맞췄네. 자, 이렇게 이 조국신당은요, 창당대회를 지금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창당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에 창당대회를 여는 거죠. 지금 개혁신당 뭐 하고 얘네들은 창당대회 제대로 했나? 했다가 말았나? 자, 오늘은 아마 광고 문구 같은 건데, 독도 앞바다보다 더 깊은 파란, 백두산 천지보다 더 진한 파란, 그 다음에 광주 5월의 하늘보다 더 파란 더 선명한 파란. 그러니까 이 세 색깔을 당의 공식적인 색깔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색깔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5월 광주의 색, 백두산 천지의 색, 그 다음에 독도 앞바다의 색. 요 세 가지 색을 했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라고 한대요. 자, 여하튼 지금 조국신당 지금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낙연 신당, 아까 보시다시피 3%를 넘었다 못 넘었다, 되게 지금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낙연이 광주로 출마를 한다. 광주 서구 을이나 아니면 광주 광산구로 출마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크다고 합니다. 이낙연이 지역구에 나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비례대표 가지고는 의석을 전혀 얻을 수 없기 때문이네. 저는 의석을 얻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얻는다고 하더라도 한 석 겨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의원이 한 명인 정당은 사실상 존재 가치가 없죠. 더군다나 지가 그래도 국무총리까지 하고 당대표도 하고 그랬는데, 한석이라니 정말 누가 봐도 쪽팔리는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팔리는 결과를 어떻게든 만회하고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구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고육지책입니다. 안 나간다고 했는데 나가는 거지. 근데 그럴 거면 종로 국회의원은 왜 포기하는데? 지가 마지막 공직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지가 대통령 후보직이 마지막 공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할 거다. 그래서 국회의원직도 내려놓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로 국회의원직 내려놨잖아. 덕분에 종로 국힘당에 넘어가 버렸죠. 굳이 그 국회의원직 내려놓을 이유가 없는데 괜히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거 왜 내려놨는데? 참 답답한 인간이죠. 헛발질, 근데 판단 미스. 자, 헛발질과 판단 미스만 하면 다행인데, 자신의 판단 미스와 헛발질을 어떻게든 간에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거죠. 쪼그라드는 진의 색깔을 진의 당을 숨기기 위해서 민주당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흔들리지 대신 내가 있잖아 요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민들은 아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낙연 찍느니 차라리 안 찍고 만다. 뭐 그런 사람들도 제가 어디서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광주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오늘 이낙연이 광주 출마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광주 쪽에 어떤 어르신이 내가 이낙연한테 표를 주느니 내가 그 표를 찢어버리겠다라고
라고 하십디다. 그러면서 내 그놈의 식기를 내가 짠다는 둥,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조국 신당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조국 신당이 성장하는 만큼 그 전체 민주 진보 진영의 파이도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아요. 파이 자체가 커진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지금 네 번째 주제 함께하고 계십니다.